최정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좀 변화를 박상진 선수가 만들어가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막판에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여기를 뛰어드니까 박상진 선수가 이렇게 단수 치면서 날일자 사이를 노리니까 최정 선수가 이쪽을 밀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를 치받고 바꿔치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차하면 여기 맞고 이렇게 단수 쳐서 이런 바꿔치기 나올 확률 있습니다. 6, 7, 8, 9. 그렇게 갑니다. 네. 그 길로 가는데 박상진 선수 좀 괴로워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좀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계산은 다시 해봐야겠네요. 지금 이쪽 부분의 형태부터 해서 여기까지 전체가 모양이 다 달라집니다. 자, 우측 흙집이 좀 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막는 게 돼요? 막는 게 돼요? 막는 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수가 됩니까? 이수가 되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냥 나가서 단수를 당하는 것보다는 백이 확실히 득을 받고요. 그래서 박상진 선수가 좀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쪽에 끊고 나서 이렇게 두 점을 잡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박상진 선수가 이 부분에서 반발을 못했습니다. 네, 뒤로 물러설 수밖에는 없었고요. 이건 집으로 꽤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집으로 차이가 납니다.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백이 훨씬 잘 됐고요. 지금 여기 이었을 때도 이쪽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끊어지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집의 모양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형세를 보겠습니다. 흙집이 좀 깨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백이 날일자로 향했던 이 장변 쪽에 한 점을 가져갔고요. 최정 선수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정리를 해갑니다. 묘하게 차이가 크게는 나지는 않네요. 여기서 대바꿔치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제가 계산했을 때와 집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쉽게 계산을 위해서 백이 여기를 있고 흙이 이렇게 끊었다고 봤기 때문에 백이 나중에 여기 이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 그 정도로 백이 좀 잘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덤을 빼기가 좀 부담스러운 형세이고요. 이대로 흘러갔을 때는 최정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박상진 선수 이 하변 쪽에서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전체 사활이 약간 신경이 쓰여서 이쪽을 먼저 건드렸고요. 넘겨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둬서 사활 승부로 가거나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 양쪽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 쪽에 한 점을 제압하면서 두고 있습니다. 여기는 잡히더라도 여기 끊어 잡으면 된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최정 선수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이것만 정리되면 이제 형세 판단은 좀 알기 쉬워지겠어요. 네. 그전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중앙의 형태가 흙이 좀 괴롭습니다. 여덟, 아홉. 네, 안 봤습니까? 지금 제가 괴롭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여기 나갔을 때 형태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단수를 칠 테고요. 여기 나가는 형태가 됐을 때 끝까지 잡으러 가려면 이렇게 둬야 되고 여기를 단수 치고 이었을 때 이렇게 모는 걸 통해서 끊어가고 나갔을 때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단수 치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끊어갈 수밖에 없지만 뒤쪽이 전부 자충입니다. 다 잡혔죠.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흙이 여기 찝는 게 마지막 하나,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셋, 넷, 백이 이 백도를 살리러 가는 이렇게 두는 수를 교환하면 끊어가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 나가면 나중에 여차하면 흙이 뒤로 이렇게 두고 간신히 살아있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괴롭겠는데요. 지금 과연 그쪽을 찔러 갈지 안 갈지 약간 애매합니다. 여기 찝는 타이밍도 어렵고 해서 최정 선수가 그 수를 결행을 과연 하는지 지켜보시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결행했습니다. 네, 결행하네요. 이게 통한다면 결정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수법인데요. 흙이 반발하는 수단이라면 앞서 보여주셨던 그 자리뿐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다른 반발은 별로 안 보이네요. 이제 다른 반발이라면 이게 득인지조차도 의문이지만 여기를 둬서 백이 이쪽으로 찔러 들어오면 여기를 끊고 수상전 가고 백이 여기를 찝으면 그때 여기를 제압하고 하나, 백은 여기 연결하는 바꿔치기 셋, 뭐 이런 정도 반발은 있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뭔가 묘하게 틀어갔습니다. 지금은 박상진 선수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둬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틀어갔고요. 뭔가 백에게 혼란을 주는 수이긴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일단 끊어갈 네.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다섯, 여섯,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곱, 여덟. 오히려 지금 한 수를 더 떴습니다. 이건 흑돌 3점을 살릴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까처럼 이렇게 단수 치고 뒤로 받으면 여기를 늘어서 이제는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두어갔고요. 나가면 별로 응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흙이 확실히 위기예요. 최정 선수가 정확히 찔러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서 승부가 나겠습니다. 둘, 셋. 네. 2점을 살려 나갔고요. 흙의 응수가 괴로워 보입니다. 네, 흙이 되는 길이 안 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패를 생각을 하나요? 패도 패고 어쩌면 뭐 이렇게 끊고 되는지조차 그냥 뒤로 몰아서 이렇게 연결했다 정도의 의미로 만들 수도 있긴 한데요. 아예 반대쪽을 타고 나갑니다. 여기서 흑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선수 교환을 통해서 이 두 점을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고 이렇게 두면 전체는 다 이어졌지만 그러고 나서 흑돌이 다 잡혔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어도 마찬가지고 지금 별로 흑이 대책은 없습니다. 이젠 전체가 휘청휘청하고요. 마지막 하나, 최정 선수의 결정타가 제대로 먹혔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패가 되지만 이 패는 백이 이런 데 끊어가는 패감도 있고 해서 이거는 승부가 될 수가 없죠. 흑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 전체 대마를 걸고 패를 해야 하니까요. 지금은 박상진 선수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어쩔 수 없이 패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의 패는 백이 약간 꽃놀이 패성이어서요. 여기를 끊는 패감이 있고 악수가 되더라도 패만 이기면 전체 흑도를 다 잡는 상황이라 이런 데 나가고 계속 패감을 사용하면 지금은 박상진 선수가 견딜 수가 없고요. 최정 선수가 마지막까지 정확한 수익기를 보여주면서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최정 선수 오늘 보여준 전투력은 대단합니다. 사실 박상진 선수도 중간중간에 상대가 어려워할 만한 그런 수를 잘 이끌어 갔는데요. 마지막 하나, 최정 선수의 정확한 셋, 수익기 반격으로 다섯, 여섯. 판을 승세로 이끌었습니다. 네, 박상진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네, 확실히 승부처였던 그쪽 부분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만일 뭐 붙여가고 그쪽 처리가 별로 좋지 않았죠.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아마 뒤에서 단수까지 치고 한 칸 띄어서 씌워서 승부 가는 걸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렇게 알기 쉽게 처리를 하고 그 이후를 보는 게 좋았을까요? 이렇게 되면 네, 지금 연결이 어떨지를 보게 됩니다. 연결이 되더라도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실전보다는요? 네. 그렇네요. 우상귀 쪽의 집 형태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여기 끼우면 다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하고 나서 있고 이렇게 끊어서까지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이쪽 느는 거를 노리는 게 어떻게 되죠? 네, 찝고 뚫고 이 아래쪽 사활 승부로 가겠네요. 일단 최소한 흑이 이런 식으로 해야 훨씬 백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백도 이 흑도를 잡아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네. 백에게도 이 편이 훨씬 어렵겠습니다. 이 승부였다면 모르는 싸움이었습니다. 최정 선수가 박상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오늘 보여준 이 전투력 그리고 또 묵직한 느낌 상당히 이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게 치고 빠지는 박상진 선수의 전투력에 대해서 최정 선수가 정확한 힘바둑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팀의 승부에서는 패배하기는 했지만 최정 선수가 개인 승수를 한 점 보탰습니다.
길고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수려한 합천팀. 후반기에 있었던 이 기나긴 연패 사슬을 끊고 반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수려한 합천이 정말 길고도 이 지긋지긋했던 6연패를 끊어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가요? 네,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갔고요. 박종훈 선수의 승리가 컸습니다. 박종훈, 박영훈, 박승화 이 3박의 승리와 함께 연패 네.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 이 셀트리온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좀 큰 패배였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 2위까지도 내다볼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됐어요. 네, 일단 오늘 대결을 지켜봤던 킥스팀 선수들은 쾌재를 부르게 되었고요. 킥스팀이 2위로 복귀하면서 1등과 2등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와 상관없이 확정이 되었고 셀트리온 팀은 이제 3, 4, 5위의 순위 싸움을 놓고 마지막 라운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수려한 합천의 고근태 감독 그리고 박영훈 주장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크게 뜨겁게 축하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두 분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고근태 감독님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때만 하더라도 1승의 소중함을 제가 잘 못 느꼈었는데 후반기에 오랫동안 연패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승을 오랜만에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끝까지 열심히 두어준 선수들한테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바둑리그를 지켜봤지만 이렇게 전반기와 후반기에 갑자기 좀 이렇게 좀 확 달라지는 같은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경우는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어떤 달라지는 원인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선수들은 잘 두었는데 제 오더가 좀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8라운드가 남았는데 마지막이라도 좀 좋은 오더로 선수들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근태 감독이 오더가 좀 좋지 않았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박영훈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좀 후반 연패 이제 좀 시작하게 된 원인이요. 좀 제가 좀 많이 졌었던 것 같고 좀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패 당해서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오늘 승리로 좀 아무튼 연패 끊었고 그래도 순위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실히 박영훈 선수도 이 전반기 때 보여준 모습보다는 후반기에 좀 패점이 많았고 또 박영훈 선수의 패배와 함께 팀이 2대3으로 지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는데요. 그럴 때 좀 심정이나 주장으로서의 부담감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사실은 그러니까 연패가 사실 처음 시작된 게 사실 제가 신혼여행 가서 좀 그때 빠질 때부터 연패가 시작돼서요. 제가 또 너무 좀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좀 마음에 짐이 있었고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 아직은 그래도 일단 잘할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방금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박영훈 선수가 또 결혼을 하고 맞는 첫 명절이잖아요. 또 바둑리그가 있어서 명절을 제대로 보냈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사실 명절 때 굉장히 이번에 올해 첫 명절이라 되게 바쁠 줄 알았는데요. 근데 또 처가에서도 많이 제가 오늘 시합이라서 많이 배려해줘서 좀 굉장히 좀 컨디션 조절하면서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리고 덕분에 좀 컨디션도 괜찮아서 이긴 것 같아요. 네, 다시 마이크를 고근태 감독께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연패를 끝을 내니까 수려한 합천팀이 그 전에 쌓아두었던 이 개인 승수가 많다는 것이 좀 말을 할 것 같아요. 이제 7승 팀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임하는 각오 그리고 바둑 팬분들께 명절 인사까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후반기 연패를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기에 다행히 성적이 좀 좋아서 후반기 마지막 라운드를 이기면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고 또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성적이 안 좋음에서도 불구하고 많이 응원해 주셨던 합천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이랑 또 저희 수련 합천팀을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또 박영훈 선수도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이 바둑팬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번 연휴를 아마 바둑TV랑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잘 즐기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아무튼 남은 연휴도 즐겁게 가족들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수련 하천팀 정말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통합 라운드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명절에 또 바둑리그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됐는데요. 반면 이 선수들은 시합 준비를 하느라 명절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겠어요. 네, 하지만 아까 박영훈 선수가 이야기한 대로 어떤 가족들의 배려도 있었고 아마 그 오늘 승리의 공을 가족들에게 돌려야 하지 않나 싶은 네. 박영훈 선수에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명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과로 순위가 상당히 뒤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다시 3위로 내려섰고요. 수련합천이 8위로 시작을 아까 했잖아요. 네. 지금 4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승수가 굉장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7승팀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7승 8패가 지금 5팀입니다. 그중에 개인 승수가 가장 많은 팀이 수련합천팀이고요. 마지막 라운드 결과에 따라서 이 4위에서 8위까지 있는 팀들은 모두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팀이 한 단계 내려앉았는데 다음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킥스팀과 동률이지만 5대0 승리를 거둬도 개인 승수가 44승에서 그치기 때문에 개인 승수 45승의 킥스를 넘지 못하고 1등 한국물가정보와 함께 2등 킥스팀까지는 순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8라운드 대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정말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통합 라운드로 펼쳐집니다. 8팀이 동시에 대국을 치르고요. 다른 팀의 어떤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시간대에 스타트를 해서 같은 장소에서 대국을 치르게 됩니다. 정말 마지막 18라운드에 가서야 이 포스트 시즌 남은 두 자리의 주인공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8라운드 이 통합 라운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 마지막 남은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KB바둑리그 박정상 해설위원, 캐스터 류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